단연 그 허위유치권 문제입니다. 허위유치권 신고 내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허위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으로 인한 분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 책임부터 알아보죠. 자,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해서 유찰 등을 거쳐서 결국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죠. 자, 이런 이제 그 허위유치권 신고서 제출하거나 또 입찰 부동산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이런 방법이 많고요. 자, 이런 허위유치권 행사는 지금 현재 경매 실무에서 거의 이제 만연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공매 과정에서 경공매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 합의된 부동산 거래하고 달리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외관 또는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현황 조사 이런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입찰 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 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허위유치권 행사는 경매 채무자나 소유자하고 통모하기도 하거든요. 통모해서 막 공사 계약서를 조작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허위유치권 행사를 그 주도한 측에서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따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유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그걸 밝혀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유치권 주장했다가 그쪽에서 그냥 싸게 낙찰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문제없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이 낙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 비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인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 형식으로 이게 분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되는 그런 식의 사건 종결이 많습니다. 결국은 허위유치권 신고가 이제 범죄인데 그런 범법인데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채 은폐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유치권 신고가 많은 거죠. 결국은 이 허위유치권 신고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깜빵 가는 거 아니야? 또는 잘못하면은 손해배상 왕창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허위라도 유치권 신고하는 것이 행사하는 것이 믿져봐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심지어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걸 허위유치권 행사를 쉽게 권하고 있을 정도까지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질서가 문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순한 이렇게 법리 오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걸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실제로 못 받았는데 그 뭔가 이게 점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조금 오해할 만한 법리를 오해할 만한 유치권은 실제로는 따져보면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지만 내가 공사대금 못 받았고 점유도 좀 해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은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이런 걸 위조하는 실제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계약서 위조하고 돈
못 줬다, 못 받았다 이런 걸 이제 짜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법원의 또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허위 유치권 행사가 만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유치권 성립이 그 진정한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유치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이런 유치권 행사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